다음 전화 또 받아볼게요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네. 네, 시청자님 고민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? 예. 저희가 이제 형제가 삼남 일녀예요. 삼남 일녀요. 네네. 네, 네 분 계시고요. 네,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데 80이 넘으셨는데, 네네. 좀 건강하셔가지고 아직은 이제 재산 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. 근데 네네. 이제, 만약에 이제 또 좀 나중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거 재산을 나눠야 되는지, 또 세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잘 몰라가지고요. 알겠습니다. 물어봤습니다. 일단은 형제 수대로 뭐 4명이 공평하게 나눠진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또 네네.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바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. 세무사님 좀 상담 좀 해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네네, 안녕하세요. 네. 혹시 아버님, 이제 어머님은 혹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혹시 살아 계신지? 네, 어머니도 계세요. 어머니도 좀 몸은 안 계시고. 좋으신데. 네네네. 그러면 이게 어머니가 계시고 안 계시고가 조금 이제 설명드릴 때 차이가 있어가지고 여쭤봤고요. 우선은 지금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은 사실 유언이 원칙이기는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네. 돌아가시는 분들이 유언을 상세히 써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안 그런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고요. 그게 안 되면 법적으로 정해놓은 상속 비율만큼 가야 돼요. 지금은 자녀분들 4명하고 어머니가 법적 상속 1순위에 다 해당이 되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녀들이 하나고 이제 어머니만 1.5만큼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재산을 이렇게 나눠서 각자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유언이 있으면은 유언이 원칙이고 만약에 유언이 없으면은 형제분들끼리 협의해서 뭐 어머니를 더 줘도 되고 어머니가 안 받고 자녀분들이 더 받으셔도 되고 앞에서 배우자 상속분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혜택 볼 수 있는 만큼 찾으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뭐 그렇지 않다면은 가끔 이제 법적 상속 지분대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요. 예, 이거는 이제 각자 협의가 잘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협의가 안 되시면 다른 소송 같은 이런 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소송 같은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. 혹시나 유언으로 누구 한 명한테 이렇게 많이 주시겠다고 하시면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잖아요. 이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지금 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이제 무조건 유언을 따라야 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그렇죠. 같거든요. 이 네. 부분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법적으로 정해져 놓은 법적 상속인 첫 번째는 이제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이고요. 두 번째는 직계 존속하고 배우자예요.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형제 자매 이렇게 나가거든요. 뭐 네 번째 순위도 있긴 한데 보통은 1, 2순위에서 끊기게 돼요. 1순위인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분이 지금 제 시청자분 같은 경우도 1순위신데 정해진 비율만큼 못 받게 되면은 배우자 같은 경우는 법적 소송할 수 있는 법적 상속 지분의 2분의 1, 직계 비속 같은 경우도 법적 상속 지분의 2분의 1만큼 청구할 수가 있고요. 만약에 이제 시청자분이 아닌 경우는 이제 다음 상황으로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네, 일단은 이렇게 유류분 청구 소송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. 뭐 여기까지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맞아요. 잘 협의해서 또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